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 연방정부가 여야 간 핑퐁 게임 같은 예산안 공방으로 결국 17년 만에 셧다운, 폐쇄됐습니다.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각자의 새해 예산안을 고집하며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겨 정부 셧다운을 초래한 것입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새해 예산안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폐쇄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간 경제적인 측면과 상호 왕래에 관한 역량에 대해 교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1일 일부 폐쇄되면서 캐나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캐나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어서 많은 캐나다인들과 한국 교민들은 이 사태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미칠 영향은 여권,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와 통관 통상 업무 및 국경 및 입출국 관련 업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여권 비자 발급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부 폐쇄 기간에도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 13일에서 19일, 1995년 12월 15일에서 1996년 1월 6일, 각각 6일과 21일 동안 발생한 셧다운 기간에 해당 업무가 혼선이 빚어진 바 있어 이를 그대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역과 관련 통관 통상 업무도 셧다운 기간 동안 필수 업무로 지정돼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보도의 입출국 업무도 미 국가방위에 관련된 필수 업무에 포함되어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기간 중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요세미티, 옐로우스톤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들 국립공원들이 모두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미국 국립공원 여행 패키지를 예약하셨다면 여행사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와 정부 용역이 중단되면서 미국 내 정부기관과 관공서의 납품, 입찰 등에 참여하는 교민 사업가들은 해당 기간을 전후해서 업무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는 캐나다 경제의 바로미터로 이번 사태가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적인 파장입니다. 우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캐나다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연되면서 미국 경제의 활력소인 주택 경기가 다시 위축되어 이 여파가 캐나다에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시적인 문제는 정부 폐쇄 사태가 장기화되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부채안 상향조정 협상 때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못하면 미국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며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전망으로 캐나다 경제는 불황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투자를 줄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 경제의 침체는 캐나다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 정도의 사태로 몰아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의 사태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논평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인 크리스 알렉산더 씨가 지난주 밴쿠버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알렉산더 장관은 지난 목요일 오후 팬퍼시픽 호텔에서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가 주최한 이벤트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개혁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장관은 100여 명의 이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정책은 캐나다 미래의 경제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의 출생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그는
캐나다 통계청의 수치를 들어 캐나다의 출산율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장관은 지난 2011년 캐나다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61명까지 3년째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정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출산율 수치는 2.1로 캐나다는 1970년대 초반부터 그 수치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BC주의 출산율은 캐나다에서도 가장 낮은 1.42라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출산율 이외에도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에너지 생산 및 기타 노동 중공업 전반적인 부분에 거쳐 캐나다 노동 수요를 유지하려면 이민 시스템을 이용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고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찾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알렉산더 씨는 말했습니다. 지역별 자영업자들이 캐나다 경제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연방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BC주가 주정부 이민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해서인지 알렉산더 장관은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활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른 이민 수요는 캐나다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전제한 후 평가할 것이며 기업의 이민자 채용은 인적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캐나다 내 필요 인력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알렉산더 장관은 이날 캐나다 시민들의 노동기술 부족 문제를 연방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처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4대 은행인 RBC, TD, 스코샤뱅크, CIBC의 지난 3분기 수익이 76억 3천만 불이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수익 확대에는 은행업계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캐나다 내 거대 산업 부분인 은행들이 앉아서 떵떵거리며 사업할 것 같지만 각종 수수료 인하 경쟁부터 모바일 서비스 개선까지 고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대 은행들의 경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 은행들은 새로운 고객 유치 경쟁보다는 단골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BC주 노스쇼어 크레딧 유니언의 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은 안내원의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손을 닦을 수 있는 뜨거운 수건은 물론 라떼 한 잔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노스쇼어 크레딧사의 크리스 카트리프 씨는 이러한 환경의 제공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미래의 은행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트리프 씨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하고 친절한 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고객을 유인하거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존 고객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 및 고객 서비스의 방법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다양합니다. 스코샤은행은 최근 각 지점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고 디지털 책자를 발행함으로써 은행과 고객이 온라인에서 친근하게 대화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편안한 분위기로 만나도록 개선했습니다. 스코샤은행의 존 더그 씨는 은행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고객들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은행들을 비교한다고 전했습니다. 고객들의 비교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각 금융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노력은 더 커지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와 접객 서비스가 더 첨예하고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RBC은행의 데이비드 맥케이 씨는 고객이 은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맥케이 씨는 RBC 은행의 상담원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직접 찾아가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노력 덕분에 고객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은행을 선택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의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캐나다 은행업계의 이 같은 치열한 경쟁과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한인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파업으로 해외 외교공관의 비자 업무를 지연시켜오던 연방 외교부와 이민성 직원들의 파업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비자 업무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은 해외 공관들이 직원들이 진행해오던 다양한 형태의 파업과 태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을 지연시켜온 연방 외교부와 이민성 직원들의 파업이 지난 26일 연방 외무부와 잠정적 협약을 맺으며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물론 잠정적 합의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협상에 의해 번복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노조와 정부의 대결이 너무 오랜 시일 동안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본 협상의 타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팀 에드워드 노조 대표는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에 의해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며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한 힘든 싸움을 함께한 노조 소속 직원들의 협력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재정위원회의 토니 클레먼트 위원장도 외무관계 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국가재정 운영 책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최대한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부터 각 해외 공관의 비자 및 여권, 일반 민원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밀려있는 신청 건수가 많아 완전한 정상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캐나다로의 유학, 이민, 방문 등을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BC주는 세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류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주류법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BC주만이 아니라 온타리오주에서도 주류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BC주 정부에 이어 온타리오 주정부가 와인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주류법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윈즈 수상은 현재 온타리오주는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경직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며 소규모 와인 농장들이 판매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찰스 소사 재무부 장관도 현재 온타리오주 주류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3개의 업소에서 VQA 온주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크래프트 와인을 시범 판매 중에 있다고 전하며 재무부 및 경제무역개발부 그리고 농무부에서 구성된 관료들이 와인 판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주 와인위원회의 힐러리 도슨 회장은 와인 판매에 관한 주류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전제, 이번 법안의 변경으로 인해 소비업계의 혜택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캐서린 윈즈 수상이 일본 편의점에서 맥주와 와인 등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와인위원회의 힐러리 도슨 회장은 궁극적으로 편의점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캐서린 수상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주류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인 BC주에서도 맥주와 와인의 일반 편의점 판매 허용에 대한 시민 청원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온타리오의 주류법 개정 역시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수상이 이에 불가를 명확히 한 만큼 온타리오주의 주류법 개정은 용두사미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BC주의 주류 판매 개선 정책도 주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을 아랑곳 없이 세수 확대에만 혈안이라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yap 주의원의 주도로 진행 중입니다. 시민 의견 청취는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현재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밴쿠버시가 추진하던 지역 재정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콘도나 다세대 주택 개발 등 지역 내 주택수를 늘리기 위한 밴쿠버 시정부의 지역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꺾인 것입니다. 밴쿠버시는 최근 주택지의 도로폭을 줄이는 좁은 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시위와 반대 구호까지 등장하는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주민들은 평온하던 주거 환경을 해친다며 피켓 시위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밴쿠버시는 개발 계획을 연기 결정했습니다. 인구 밀도를 높이기 위해 밴쿠버 일부 지역 재정비를 발표한 밴쿠버시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역 재정비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은 이스트 밴쿠버 지역과 웨스트 엔드, 마폴, 그리고 커머셜 드라이브 부근의 그랜드뷰, 우드랜드로 총 4개 구역입니다. 지난 5월 밴쿠버 시의회는 인구 밀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지 재조정을 통한 주택 건설을 인정하고
4개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장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앞들과 뒷뜰을 갖춘 단독주택 대신 대단히 고층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건설되면 자신들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변화가 올 것은 각오하지만 변화 속도와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리 시위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시위에 밴쿠버 시청과 의회는 마폴과 그랜드뷰 우드랜드 지역의 재정비를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밴쿠버 이스트 지역의 재정비 작업은 내년 1월로 미뤄졌으며 웨스트엔드 지역의 재정비 논의는 11월 중에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발계획 연기에 대해 안드레아 레이머스 시의원은 시정부와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여론과는 달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레고 로버튼슨 밴쿠버 시장도 구역 재정비의 가장 큰 목표는 주민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시는 높은 집값과 주거 공간의 부족으로 이민자들이 서리나 코키틀람 등 밴쿠버 외곽 도시로 빠져나가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덕분에 서리시는 향후 메트로 밴쿠버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밴쿠버시가 이민자들을 붙잡아 두어 정착 비용을 밴쿠버 경제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추진하던 주택 정책이 기존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한인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하이 한글 캠페인이 지난주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캐나다 사회 속에서 주요 커뮤니티로 발전하는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속의 한글 전도사 하이 한글팀의 한글 캠페인 이벤트가 지난 28일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벤트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팀은 소도구를 가지고 무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는 물론 밴쿠버 출신 8베개 팀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언어교환팀인 랭귀지 캐스트 밴쿠버의 한글 교실 등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참가한 캐나다인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했고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해본다는 한 여학생은 K-팝은 여러 번 들어봤지만 한글을 발음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오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을 배워보니 매우 매력적인 언어라고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조관한 하이 한글팀은 UBC SFU 학생들이 만든 모임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참치 수입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캐나다 한인이 한국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캐나다산 참치를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한국에서 투자가들로부터 투자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5세의 캐나다 출신 한임교포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은행에서 만난 사업가 56세 김모 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펼쳤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 문제로 인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 위조한 세관 수출 신고 필증과 수출 계약서 등을 이용해 김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